이 작품의 제목은 아담's 애플 슬래시 뉴턴's 애플 이라는 것으로서 50호 유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사과가 똑같은 사과가 보는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어요. 즉 기독교의 그 원죄를 상징하는 사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사과라고 얘기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기에 그 아담의 사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독교의 그 원죄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원죄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체계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뉴턴의 사과는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 보편적 만유인력의 법칙을 상징하는 사과가 뉴턴이 쉬고 있는데 그 앞에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관련돼서 영감을 주었다는 그런 일화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서구 지성계에 만연한 종교적 세계관과 정확하게는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다음에 과학적 세계관의 충돌. 그래서 서구 지성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딜레마를 이걸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서양 사과인데 제가 서양 사과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죠.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 미국의 선교사들, 미셔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초기의 학자들이 대거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미국식 교재하고 미국식 용어를 갖다가 실제로 사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3년 다닌 적이 있는데 3년 다니는 동안에 저희가 다녔던 학교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수학과학고등학교를 모델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쪽의 커리큘럼을 거의 그대로 들여오고 교재도 미국 교재를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이나 혹은 종교적인 면에서 양쪽 측면에서 미국이 갖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과의 미국 품종인 Red Delicious는 사과인데 이걸 소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1987년부터 미8군에서 카투사로 복무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30개월 복무 중에서 훈련 기간을 뺀 28개월을 미국 매소울에서 미국 무대 아침마다 이 사과를 거의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큼 그렇게 사실 맛은 없지만은 어쨌든 영양을 위해서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친숙한 이런 형태의 사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종교나 그다음에 과학 모두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는 그런 점들을 상징하기에 제가 이러한 사과를 모티브로 해서 이러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 오프닝 때 제가 받았던 가장 좋아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과육의 생생함, 신선함에 비해서 이 꼬다리 부분이 굉장히 말라 있었다.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과가 서구 문화권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기독교 미술에서 보게 되면 종종 베니타스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신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덧없음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정물 소재로서 종종 그림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썩어가면서 주변에 이제 개미들도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베니타스라는 개념, 서양의 전통적인 그러한 서양 미술사에서 흔히 이러한 베니타스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활용되는 사과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생한 사과 위에 꼭지가 그렇게 메말라가는 것은 역시 그 베니타스를 상징한다. 생생한 사과는 매우 육감적이고 감각적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감각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정서적인 측면, 또한 유욕, 욕망 측면을 상징한다면 그 꼬다리는 그런 것들이 덧없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과학계에서는 제가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상징하는 하나의 소재로서 우리가 사과를 사용했는데 주지하다시피 그 20세기에 들어들면서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이 정립이 되죠. 그러면서 뉴턴 역학은 고전 역학으로 낡은 패러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그런 과육 위에 매달려 있는 저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꼭지는 역시 그 낡은 패러다임이 될 운명에 처한 뉴턴 역학이죠. 그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발표할 때 우선 그 화가로서 먼저 그 관심을 끄는 것은 뭐냐면 이 과육의 형태는 둥글둥글하고 비교적 형태가 단순해요. 단순한 형태의 그 꼭지에 약간 불규칙하면서 뭔가 묘사할 정도가 많아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조형적으로 저것이 있어줘야지 그 복잡하면서 또한 전체적 통일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미있는 그 형태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시 사과에서 역시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베니타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제가 보라 사과를 그렸는데 보라 사과를 저쪽에 한쪽에 그린 게 있는데 이거 역시 그 사실은 처음에는 아래하고 비슷하게 완전 보라로 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라를 그리다가 기존에 있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먼저 색깔은 빨간 사과에 사과 부분을 약간 여기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보라지만은 약간 그 핑크색이 위에 같이 있으면서 그 먼저 보였던 색깔이 약간 바라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바라는 것 같은, 그럼 약간 생생한 것이 있으면서 약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자 했어요. 즉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렸던 것에서 보라 사과를 그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희 딸이 보라 사과를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 그리는 와중에 기존에 있었던 빨간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약간의 그런 과정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작업을 하는 중에 그 동양에서는 베니타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불교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상하다는 거, 그 영원한 것은 없고 항상 인생 무상, 몸은 변화되고 어차피 그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쇠퇴하고 쇠락하고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되죠. 색깔에 있어서는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면 아까 빨간 사과는 이렇게 약간 변한 것 같은 자외선 같은 걸 받아서 그런 느낌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약간의 보라 사과에도 무상의 개념, 서양의 베니타스, 기독교의 베니타스의 개념에 바로 옆으로 이어져 가면서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무상의 개념을 여기에서 같이 한번 나타내보자. 그런 의도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